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미군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가 어제 한반도 상공에 은밀히 출동해 모의 폭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우리 군 당국보다 먼저 B-1B 출격 사실을 밝히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김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정보 관계자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랜서 2대가 어제 한미연합 독수리 연습 참가를 위해 한국 상공에 출격해 모의 폭격 훈련을 실시한 후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B-1B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사실을 밝히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특히 괌에서 이륙한 B-1B 편대가 상동 사격장에서 1시간 동안 북한의 주요 대상물을 타격하는 핵폭탄 투하 연습을 감행했다며 훈련의 구체적 내용까지 밝혔습니다. 상동 사격장은 군사 분계선에서 멀지 않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훈련장입니다. B-1B의 한반도 출격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였던 지난해 9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미군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부산에 입항한 직후 B-1B를 한반도에 전개했습니다. 칼빈 스노의 입항은 공개했지만 공중 전략 폭격기의 출동은 은밀히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대응을 시험해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작전 보안상 확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의 공중 폭격으로 큰 피해를 봤던 북한은 미 전략 폭격기가 출격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적들의 군사적 망동이 위험한 수준이라며 핵으로 무자비하게 대응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B-1B 전폭기는 백조를 닮은 생김새와는 달리 가공할 파괴력을 가져 죽음의 백조로 불립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공군의 전략 무기로 북한은 이 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될 때마다 핵 선제 타격 연습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B-1B 전폭기 정동욱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대공포가 미치지 못하는 18km 상공, B-1B 폭격기 랜서가 투하한 정밀 유도탄이 적 탱크 부대를 순식간에 파괴합니다. 미 공군은 하늘 위의 요새 B-52 폭격기보다 훨씬 강력한 초음속 전략 폭격기 B-1B를 지난해 8월 미 본토에서 괌으로 첫 전진 배치했습니다. 최대 시속 마하 1.2로 괌에서 평양까지 2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어 B-52보다 2배 가까이 빠릅니다. B-1B는 B-52와 B-2 등 미 공군의 3대 전략 폭격기 가운데 유일하게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 적 전투기를 따돌리며 단독 임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물론 사거리 1000km의 공대지 미사일 24발도 탑재 가능해 제주도 상공에서 북한 지역 폭격도 가능합니다. 기체 내부에 34톤, 날개와 외부에는 27톤의 폭탄과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재래식 폭격만으로도 평양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는 미사일 대신 B-52의 2배인 24발의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평양뿐만 아니라 핵시설을 저고도로 정밀 폭격할 수 있어 북한이 두려워하는 전략 자산 중에 하나입니다. B-1B는 1998년 미국의 이라크 공습작전인 사막의 여우 작전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등에서 활약하며 12,000번 넘게 출격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보일 경우 북한 수뇌부와 핵심 시설, 선제 타격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전략 자산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정밀 추적할 수 있는 최신의 함정을 우리 서해에 긴급 배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면밀히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구경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추적함 하워드 로렌젠호입니다. 단거리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모든 미사일의 종류를 식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최신의 함정입니다. 1000km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강력한 레이더 2대 덕분입니다. S밴드 레이더로 중장거리 미사일의 비행 경로를 중점 추적하고 사드 레이더 체계인 X밴드 레이더로 북한 전역을 정밀 추적하면서 요격해야 할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부산에 입항했던 이 로렌젠호가 최근 서해로 이동해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에 나선 것이 확인됐습니다.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밀착 감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로렌젠호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감시에 특화된 함정으로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혹은 장거리 미사일 감시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지난 6일 동창리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4발과 지난달 12일 평북 방연비행장 일대에서 발사된 북극성 2형도 로렌젠호가 탐지했습니다. 로렌젠호는 지난해 2월 북한이 동창리에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를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을 때도 일본 사세보항에서 한반도 해역 인근에 급파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지금 한반도엔 로렌젠 호우 외에도 미국의 네로라는 전력들이 총집결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데요. 자, 조영익 기자. 먼저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부산에 들어와 있죠. 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칼빈 스노는 조만간 해상훈련에 다시 돌입할 태세입니다. 미 해군의 주력 전폭기 슈퍼 호넷 등 항공기 70여 대를 탑재하고 있어서 북한으로서는 위협적인 존재일 텐데요.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미군의 핵심 전투기가 곧 훈련에 투입됩니다. 주인공은 지난 1월 일본에 실전 배치됐던 최신의 전투기 F-35B입니다. 스텔스 기능이 있어 적의 방공망도 쉽게 뚫을 수 있고 도발 원점에 대한 신속한 타격도 가능합니다. 한미일 해군은 북한 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위해 한반도 인근에 이지스함도 투입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2달 만에 추가 훈련으로 최근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입니다. 다음 달엔 4만토급 보넘 리처드함과 2만토급 그린베이함 등 상륙함 3척이 미 해병을 이끌고 한반도에 투입됩니다. 한미 공군도 맥스 썬더 종합훈련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겨냥해 정밀 타격 연습을 반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가공할 만한 미군의 무기가 총 집결해 있습니다. 서해에는 미사일 탐지함이 있고요. 동해에는 미사일을 요격할 전력들이 배치됐습니다. 곧 공군을 통한 미사일 투하 능력까지 보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다 일본에는 핵 추진 항공모함이 증원 전력으로 대비하고 있고요. 괌에는 미국의 3대 폭격기가 대기 중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뿐 아니라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향한 압박까지 노린 이중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네, 조영익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내일 방한에 앞서 일본을 방문 중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북한을 비핵화하기 위한 지난 20년간의 대북 정책은 실패라며 한미일 3국 공조를 한층 강조했습니다. 도쿄 전지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마친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지난 20년간의 정치 외교적 노력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능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게 만든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 the face of this ever-escalating threat, it is clear that a different approach is required. 새로운 접근법이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은 없었지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한층 강화된 대북 압박책이 나올 거란 분석입니다. 또 미일 양국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며 북한의 안보리 결의안 준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미일이 보조를 맞춰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중국에게도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했습니다. 日米および日米韓の協力を進めていくことの重要性を確認いたしました。 1박 2일 일정으로 내일 한국을 찾는 틸러슨 장관의 첫 방문지는 판문점과 비무장지대로 정해졌습니다. 북한 도발 등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매우 시적절하고 의미 있는 계기가. 틸러슨 장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방하고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해 한미 동맹 강화를 재확인한 뒤 중국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전조우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한 해 서너 번씩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며 저금리 시대의 종언을 알렸는데요. 한국은행도 향후 금리 인상 압력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석 달 만의 인상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정책금리가 1%대로 올라섰습니다. 연준은 향후 3년간 서너 달에 한 번씩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Overall, we continue to expect that the economy will expand at a moderate pace over the next few years. 정부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시장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금융 외환 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월 연속 기준 금리를 동결해온 한국은행은 더 이상 금리 완화 기조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경우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돼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회피 기조가 두드러지면서 신흥국 경기가 악화돼 우리나라 수출 전망에 불확실성이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점진적 인상 방침은 금융시장의 호재로 작용해 코스피는 장중한 때 연중 최고치인 2156을 기록한 뒤 2150으로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가장 걱정되는 건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데다 제2금융권의 부채도 많아서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양효걸 기자입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건 제2금융권입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가구들이 저축은행, 상호금융에 몰리면서 대출이 지난해만 17% 넘게 불어났습니다. 은행보다 2배 빠른 속도입니다. 특히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현장 점검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문제는 2금융권 가계부채 상당수가 변동금리로 금리 인상의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다는 겁니다. 최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신용대출도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신용등급 7에서 10등급 고객들의 경우 80%가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한 달 새 0.35%포인트 올랐고 신용대출도 같은 기간 0.5%포인트 올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내 시중금리가 더 오르면서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가상금리 인상 등을 통해서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을 더욱 급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의 인상 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주택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의 금리가 오르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 주택 구입이 어렵고 인기 아파트 단지로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나란 사정도 녹록지 않은데 밖에서는 통상 압력 바람도 불어닥칠 조짐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무역 협상을 지휘할 내정자가 우리나라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크게 흑자를 보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했습니다. 무역 보복을 상징하는 슈퍼 301조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무역대표부 부대표로 있으면서 무역 매파, 강경보호 무역주의자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는데요. 한미 FTA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현원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협상을 이끌어갈 로버트 라이시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내정자의 상원 인준청문회. 자유무역협정 FTA 상대국 중 미국이 대표적으로 적자를 보는 나라로 한국과 멕시코를 지목했습니다. Mexico and Korea. And those two are large deficit countries.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277억 달러로 미국의 전체 무역 상대국 중 8위 수준입니다. 라이시저는 한국,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 장벽부터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율적 수입 규제 등 미국의 국내법을 통해 보호 무역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Our objective is not just to get the trade deficit down. Our objective is to get more efficiency in the market, is to get rid of trade barriers everywhere. 앞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국가무역위원장은 삼성과 LG를 콕 집어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따른 강경론에 한미 FTA가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힘겹게 이룬 합의를 미국이 재협상하거나 폐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5주년을 맞은 한미 FTA가 대표적인 윈윈 협정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뭇 다른 평가를 내놓는데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